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의 이병진. 가젠TV 이재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둘이 같이 어떻게 또 하게 됐네요. 제규어 아이페이스입니다. 좋아요. 아이패드. 제규어가 만든 첫 양산형 전기차죠? 그렇죠. 그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델입니다. 제규어에서는 얘네들을 SUV라고 얘기를 하던데 바디 타입이 기존에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던 SUV랑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어떤 형태적인 것도 그렇고 SUV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해치백을 좀 키운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어떻게 보면 뭐 패스트백 같기도 하고. 네네. SUV라면 의뢰 갖고 있는 디자인 요소들이 눈에 안 띄는 게 많죠. 맞아요. 휠 하우징도 그렇고 지금 이제 차체와 똑같은 그런 어떤 플라스틱을 덧대 놓은 게 아니라 차체와 똑같은 부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앞에서 볼 경우에는 범퍼 하단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스커트 부분엔 살짝 또 플라스틱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전기차라서 어떤 디자인을 해석해내는 게 일반 내연기관차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양산차들하고 이게 디자인을 해석해내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자유도, 여지가 되게 크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우선 저는 되게 눈에 띄는 게 이 휠 베이스 2990mm래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제가 얘 재원을 좀 보니까 네. 차체 길이만 놓고 보면 약간 아반떼급인데 네네. 휠 베이스와 실내 공간을 생각하면 소나타급이에요. 그렇게 예를 들면 조금 더 뭔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이에요. 보면 앞바퀴와 뒷바퀴 뒷부분, 그러니까 오버행이라고 우리 소위 부르는 부분이 굉장히 짧죠. 맞아요. 진짜 얘는 극단적인 프론트 리어 오버행을 가지고 있어요. 와, 저렇게 짧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규어가 만든 첫 전기차 치고는 실물을 봤을 때 와, 되게 전기차라서 특이하구나. 사실 BMW i8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기차 같은 어떤 디자인적으로도 딱 드러나잖아요. 나 전기차야 라고 네. 말을 하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적인 SUV나 제규어가 보여주는 모델하고 살짝 다르긴 하지만 나 순수 전기차야 라고 하는 게 막 강조되거나 막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그대로 다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리고 제규어가 디자이너분이 이 아이페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대목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전기차지만 자기들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 DNA 이 컨셉을 꾸준히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전기차긴 하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아, 제규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 컨셉을 잡아서 완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페이스도 옆에 E페이스라든지 아니면 F페이스를 세워놓고 보면은 누가 봐도 딱 제규어 브랜드에서 만든 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맞아요. 그런 스타일링을 갖고 있죠. 저 턴 시그널 램프를 지금 켜놓은 상태인데 네, 저것도 제규어가 지금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맞습니다. J 형태의 네.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또 전기차답게 지금 전면 그릴은 일부만 막혀 있죠. 일부만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저게 에어셔터 그릴처럼 네네. 에어셔터 베이라 그래서 얘네는 공기 역학 성능도 키우고 그리고 배터리와 전기 모터의 열 효율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 그릴은 이렇게 다 막혀 있지만 네네. 이 위쪽 여기는 지금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해서 그냥 뚫려 있는데 이 안쪽은 여기가 공기가 잘 흘러나가도록 합니다. 정말 에어로다이내믹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연김에 이 앞쪽에도 이 공간이 있어요. 보통 내연기관차들은 여기 엔진, 뭐 변속기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전기차니까 이제 지금 트렁크에 실려 있는데 그런 케이블 담기에 딱 알맞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쪽 공간의 용량이 보니까 제원상에 27리터래요. 27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그냥 27리터면은 백팩 하나 넣거나 아니면 정말 좀, 그리고 또 형태가 좀 많이 계단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방을 넣기보다는 확실히 케이블만 담을 수 있는 맞아요. 뭔가 공간이라고. 꾸겨서 넣을 때 앞쪽이 뭐 공간이 많다고 해도 네네. 그래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뭐 라디에이터나 이런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공력 공기 통로는 이런 것도 다 통로예요. 보시면 이 공간도 다 지금 공기가 드나드는 공간들입니다. 바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어쨌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게 또 제일 큰 목표 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디자인 하나하나도 뭔가 허투루 그냥 멋을 부리기 위해서만 해놓은 것들이 아니고 되게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이 고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볼 경우에는 굉장히 넓죠. 2m가 넘던데요? 거기다가 시트 포지션도 낮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SUV를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어떤 좀 스포츠카를 만들려고 한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린하우스라고 하는 저 창문도 보시면 라인이 뒤로 갈수록 위로 좀 삐쭉 올라가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차가 어떤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좀 스포티해 보이는 자세를 연출하는,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 좀 뒤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이 이 헤드램프 앞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로 그렇죠. 차도를 타고 넘어가듯이 쫙 치고 올라가서 이 끝에 이 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참 우아해요. 이게 제기어가 참 라인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 맞습니다. 휠하우스가 엄청 넓어요. 예. 24550R 20인치네요. 구디어 이글 F1 네. SL3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이 숄더 라인이라고 하는 테일램프 바로 위에 라인이 엄청 과격하죠. 특이하죠. 그냥 아예 네. 훅 깎인 것도 보면은, 이것도 다 근데 어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기능적인, 공기가 잘 뒤로 빠지고, 그리고 보통 SUV들은 와이퍼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와이퍼도 없습니다. 와이퍼가 없을 정도로 이게 어떤 바람의 흐름, 공기의 네네. 흐름이 되게 매끈하게 끝까지 이어지고, 이 옆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뒤에가 되게 네모난 도시락을 붙여놓은 듯하게 되게 딱딱 직각으로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뒤쪽에서 이 윗공기와 아랫공기가 여기서 만나서 와류 현상을 보통 많이 일으키는데 네네. 그거를 없애는 디자인이래요, 이게. 그래서 예, 이 천장을 타고 흐르는 공기 그리고 바닥을 타고 흐르는 공기가 여기서 뒤섞이는 게 없이 매끈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뒷유리에 거의 와이퍼가 필요 없을 정도 빗물이 맺히지 않는데요. 네. 저 스포일러 뚫린 거 보세요. 스포일러가 달린 것만이 아니라 저쪽으로 공기가 그냥 빗방울을 싹 씻겨 내려가게끔. 그리고 또 재밌는 요소는 이 밑에 디퓨저. 저렇게 큰 핀을 단 양산차는 진짜 거의 처음 같아요. 저게 심지어 애프터마켓 파츠도 아니고 달려서 나오는 게 저렇다니.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최고 출력이 400마력이죠. 네, EV 전기차 400마력 4바퀴 구기. 유럽에서는 또 400km 주행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33km로 맞아요. 그렇게 인증을 받았죠. 이재림 기자는 뒷모습이 어때요,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에 봤을 적에 그냥 뚝 잘라놓은 것 같아서 좀 이질적이라 생각했었는데 네. 보다 보니까 뒷모습이 사실 앞모습보다 저는 좀 더 차의 어떤 그런 단단한 다부진 인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저는 좀 램프의 라인도 지금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신경을 디테일을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겼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뒷모습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세요? 약간
약간 그 이- 스타워즈 캐릭터 같기도 해요. 눈. 아니 그러니까 뒷모습만 봤을 때는 개성이 있고 괜찮은데 네네. 이게 앞뒤 전반적인 조화를 보면 뒤가 뭔가 다른 애들은 되게 라인이 막 되게 우아하게 살아있고 네. 날카롭고 좀 그런 데 반해서 뒤는 좀 너무 뭉툭하고 좀 남성적이어서 약간 디자인이 조금 잘 안 어울리는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 리어 디퓨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제규어 아이페이스 트렁크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폭이 상당히 넓죠. 폭이 2m가 넘습니다. 키는 제규어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키입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뭐가 다르진 않아요. 파란색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건 없고, 이지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열어보면 상당히 실린더가 조용하게 작동을 하고요.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아주 넓다고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바닥에도 별도의 공간이 자리 잡고 있고, 저 안쪽에도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12V 시가잭이랑 이런 고리가 양쪽에 자리 잡고 있고, 네트를 걸 수 있는 이런 것도 마감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또 2열 시트는 접을 수가 있는데 트렁크 쪽에 레버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런 밴드가 있어서 물건을 묶기 좋겠고, 또 이쪽에 원래는 삼각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삼각대는 아마 우리나라 규정 때문인지 아니면은 로컬에서 그냥 바꾼 건지 다른 그냥 일반적인 삼각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를 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는 지금 카시트가 달려 있어서 시트는 이쪽에 있는 이 버튼 갖다가 젖힐 수가 있고, 안전벨트 멜 때 쉽게끔 이런 고리도 되어 있습니다. 당겨 보면 보시면 바닥이 풀플랫은 아니에요. 살짝 앞으로 경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트렁크 바닥이 높이가 성인 허벅지 정도여 가지고 짐 싣기는 참 용이할 것 같은데 어떤 뭐 별도의 알루미늄 마감이나 그런 건 안 돼 있네요. 그리고 물건 걸리기도 쉽겠고, 근데 저기가 이제 경사가 져 있어서 물건을 쭉 밀어 넣을 적에 살짝 걸리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에서 안 보여드렸던,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2열 시트 밑에 보시면 이런 수납 공간들이 또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수납 공간을 더 뚫으려고 만들려고 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제 아이페이스 2열을 보여드리겠는데요. 2열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쾌적합니다. 무엇보다 헤드룸은 위에 이제 선쉐이드가 없는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돼서 완전히 루프 전체가 유리입니다. 이 유리는 이제 자외선, 적외선 모두 열차단까지 다 해가지고요. 선쉐이드가 별도로 없어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니면 추위나 더위를 모두 막아줍니다. 2열 승객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겠고요. 또 옆에서 볼 경우에는 윈도우도 상당히 잘 뚫려 있어요. 바깥에서 볼 경우에는 이 루프 라인이 좀 낮아지면서 시선이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괜찮습니다. 발 넣는 것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1열이 상당히 낮게 내려가서 좁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네요, 이것도. 그리고 시트가 앞뒤가 모두 가죽으로 잘 감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더라도 고급차 같은 게 물씬 느껴지고요. 또 2열에도 에어벤트가 B필러에도 잘 뚫려 있고, 또 별도의 공조장치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는 충전할 수 있는 5V USB가 2개나 있고요. 또 12V C가잭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르면 이제 열선도 적용이 됐는데, 반대로 여기는 통풍도 될 것 같이 생겼는데 통풍은 안 돼요. 그리고 풍량은 이걸로 조절을 하고요. 온도 조절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 전체가 이제 하이그로시판이네요. 센터 암레스트는 참 귀엽습니다. 앙증맞은데 수납 공간까지도 잘 갖춰져 있고 가죽을 잘 둘렀어요. 그리고 이소픽스 체결 방식의 카시트 고리도 갖춰져 있고. 이제 좋아요. 벌써 좋아? 네, 이 영상은 아이페이스 2열 카시트 장착했을 때 영상입니다. 뒤에 탄 아이는 31개월 남자아이고요. 원태야, 2000 어때? 좋아. 좋아? 조용하죠? 전기차야. 전기차. 원태가 잘하면 전기차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 태우고 다녀야 돼. 뒤에 원태가 아빠 태워줄 거야. 이 차 이름이 뭐라고? 아이패드. 하는구나. 포크레인. 포크레인. 포크레인.
여기 엠벨트 또 있네. 또 있어? 이야. 아빠 이걸로 전화해봐. 전화해봐 그걸로? 아직은 아빠 그건 못해. 가자! 눌러줘! 눌러. 가자! 또 전기차다 보니까 이쪽 센터 터널도 높게 튀어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성인 3명이 편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허벅지 받침이 상당히 깁니다. 최근에 만난 차 중에는 가장 엉덩이를 다리를 잘 받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체중 분산도 잘 돼서 오래 가더라도 어떤 피로도가 적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페이스는 시트가 앞뒤 시트 모두 푹신한 편은 아니에요. 약간 단단한 편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내다볼 경우에 공간감이 상당히 좋네요. 1열 시트가 일체형인데도 불구하고 시야도 가리는 데 없고 이 부분은 참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룸미러는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적용이 됐고요. 위에는 선글라스 케이스도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어우, 시트가 일체형 정말 세미 버킷 시트네요. 시트만 봐서는 뭐 스포츠카죠. 색깔도 색깔이지만 저쪽 보시면 헤드레스트 밑에 또 저런 어떤 기능이라기보다는 저게 원래는 4점식 벨트를 보통 쓸 때 저 네. 구멍에다가 선을 집어넣어서 그렇죠. 그 기능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냥 나는 이렇게 다이내믹한 버킷 시트를 품고 있어 라고 하는 패션 아이템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것도 좀 위트라고 맞아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규어 아이페이스 실내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패널을 2개로 분리를 했고요. 지금 패널만 3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풀 디지털 클러스터하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2개가 이렇게 아래로 나눠져서 들어갔어요.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전체적으로 딱 들긴 해요. 소재적인 부분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진 않네요. 보시면 저런 대시보드 위 그리고 또 이런 도어 패널 쪽에는 이게 어떤 거대한 하이그로시, 근데 다행인 거는 여기가 어떤 손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라서 그런 좀 지문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이 차의 차값을 생각하면 사실 1억이 넘잖아요. 넘죠. 1억 네. 3천? 1억 3천에 육박하는 데 비하면 그 정도 가격의 모델들은 대부분 보면 이 루프, 네. A필러나 천장 같은 데의 소재가 라이닝을 다른 걸, 네네네. 스웨이드나 알칸타라 같은 좀 고급스를 쓰는데, 이 친구는 그냥 직물이에요. 그러네요. 네, 평범한 직물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시선이 머무는, 그러니까 눈높이 부분은 뭐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우레탄을 썼는데 네. 사실 우레탄도 이 값이면은 좀 저렴한 소재로 칠 수 있는 거죠. 가죽을 둘러서도 될 것 같은데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플라스틱이 많이 눈에 띕니다. 조금 보이지 않는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다 보면 네.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면 군더더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니터, 예, 그냥 저 디스플레이 창 네. 1, 2단으로 나누는 데에 싹 몰아놨고. 네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또 옛날에 그 클래식한 제규어들의 스티어링 휠의 형태를 느낌을 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크가 맞아요.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안으로 좀 들어갔거든요. 마이너스 옵셋처럼.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참 이 시트의 어떤 아까 4점식 벨트 구멍과 마찬가지로 좀 위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풀 디지털 계기판 뿐만 아니라 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갖추고 있어서 여기도 시인성은 참 좋고요.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상당히 잘 보여줍니다. 저 디스플레이 계기판도 이 스티어링 칼럼 위에 있는 이 버튼으로 네, 다양하게 또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전기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코미터,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계기판은 없고요. 네네. 저렇게 차지, 파워, 레디, 그리고 주행 가능한 거리가 이렇게 항상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그렇습니다. 타코미터 대신에 그걸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번역의 문제긴 하겠는데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충돌 방지라든지 네. 차선 이탈 방지, 스티어링 보조. 근데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한 15초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내비게이션도 뜨는데 아주 넓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근데 저 이 스티어링 휠에서 이 레버는 좀 더 정확하면 좋겠어요. 만약 싱글 다이얼로 가게 되면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지도와 가운데의 속도와 단수를 모두 보여주죠. 그리고 듀얼 다이얼이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거고, 지도를 전체 화면으로 키우면 반응 속도는 살짝 느립니다. 네, 센터 디스플레이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건 이전에 레인지로버에서도 봤었던, 그리고 뭐 XF라든지 XE에서도 봤었던 그런 방식이긴 합니다. 선명도도 괜찮고요. 터치 근데 반응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이드는 괜찮은데 들어가서
예컨대 다이내믹 I, 이게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의 세분화 메뉴인데, 다이내믹 모드 내에 인디비주얼 개별 설정 모드라고 보통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얘는 엔진 대신 모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모터에서 출력 나오는 것도 다이내믹으로 설정할지 아니면 컴포트로 할지 정하거나, 아니면 운전대도 다이내믹과 컴포트 두 가지 중에 정할 수가 있고, 또 서스펜션도에는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죠. 맞아요.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랩타임이라든지 이런 반응 속도가 살짝 느리죠. 그리고 횡지, 또 브레이크인데, 이거는 스로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적에 그냥 재미 요소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스로틀을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거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터보 차저를 올린 차들 가끔 보면 그렇죠. 모니터로 뭐 터빈 부스터 압력 같은 거 네. 보여주거나 그런 어떤 재미 요소 네, 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밑에 있는 건 이제 홈 버튼이라든지 뭐 차량 설정, 또 내비게이션은 방금 전에 봤었던 그거고, 담백해요. 생긴 게. 담백, 네, 네, 담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미디어 버튼이라든지, 그리고 카메라를 좀 보여드리자면 확실히 SUV다 보니까 이런 탑뷰도 지원이 되고요. 또 되게 디테일합니다. 보시면 지금 이 각도는 저 앞에 차가 가는 거를 이렇게 띄워주는 거네요. 앞에서. 또 다시 눌러보면 양 옆에, 좀 다양하게 이건 보여주긴 또 하네요. 후방에서의 측면, 음, 이건 완전히 후면. 뒷모습. 그럼에도 이 탑뷰는 계속 유지를 해주죠. 네, 지금 사람 가는 것을 저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정면, 그리고 이건 사운드를 끄는 거고, 이건 360도는 이미지를 확대하려면 2번 터치하십시오. 뭔가 보고 싶은 부분을 터치하면 그 부분이 커지네요. 이게 뭐야 이거 지저분하게. 약간 아쉬워요. 약간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그래픽으로 잘 처리해서 깎아놓으면 훨씬 그렇죠. 보기에 좋을 텐데. 눕기라고 하죠. 네. 살짝 아쉬운 게 있고. 그리고 파킹 어시스턴트도 들어가서 주차 공간 탐색 중이라는데, 지금 저희가 아주 넓은 주차장에서 찍고 있어서 네. 그건 따로 지금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내 EV. 예. 네. 되게 그래픽이 재밌어요. 지금 82%가 배터리가 잔량, 남은 잔량을 표시해주고 있는데, 저렇게 차체에 색깔을 씌워서 딱 봐도 한눈에 저만큼 남았구나 라고 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보기 쉽죠? 82%가 남았는데 지금 주행 가능한 거리는 278km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100% 배터리가 충전됐을 경우에는 333km 333km. 네,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건 뭐 퍼센티지는 안 나오고, 그냥 이 차가 실질적으로 배터리가 이렇게 앞바퀴 뒷바퀴 사이 바닥에 맞아요. 쫙 깔려 있거든요.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네 바퀴의 가운데 안쪽으로 몰아서 바닥에 최대한 밑으로 깔아놨고요. 네네. 배터리는 LG화학 배터리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까? 네, LG화학에서 만들어 놓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참고로 이 차는 오스트리아. 그 마그나슈 타이어인가요? 맞아. 예. 오스트리아 마그나슈 타이어 공장에서. 마그나슈 타이어는 그냥 제기어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니 카브리올레라든지 지바겐도 거기서 만들고요. 여러 차종들을 다 거기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저전력 모드, 뭐 난방, 냉방 그런 것 꺼진 것처럼 움직이고요. 또 재밌는 게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얘는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사운드를 정할 수가 있죠. 조용하게 할 거냐, 조금 더 뭔가 소리를 더 인위적으로 만들 거냐. 네, 스포츠 모드로 가면 살짝 사운드가 유입이 되긴 하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실내로 사운드 제너레이터 통해서 인공적인 사운드를 집어넣는 거죠. 네. 이런 기능이 있고, 또 실내 조명, 이건 앰비언트 라이트인데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색깔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가지네요. 네, 아예 끌 수도 있고요. 밝기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밝기 조절은 특이하네요. 저게 단계가 아니고 그냥 네 아이콘으로. 단계로. 전에부터 느꼈지만 제기어 랜드로버는 참 이런 아이콘 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글씨 쓰는 것보다 이것도 좀. 터치 반응도 별로면서 참 그 아이콘을 터치해서 쓰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되게 좋아졌어요. 터치 반응이나 이 움직임이. 예전엔 정말 사람들의 불만 원성 중에 하나였거든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소프트웨어 로직들이 개선이 돼서 좋아진 것 같아요. XKR 기억나네요.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내 EV 모드에서 설정 안에 들어가시면 저렇게 차량 크리핑 모드,
그리고 회생 제동 모드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차량 크리핑은 말 그대로 차가 정차 중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뭐 슬슬슬 앞으로 나가는 네. 그거를 끌 거냐 아니면 네. 활성화시켜서 일반 내연기관 차의 느낌과 비슷하게 세팅을 해놓을 거냐 네네. 라고 하는 거고요.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높음 낮음 두 단계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높음으로 해놓으면 거의 원페달 시스템이 될 정도예요. 골프 카트 같죠? 네, 가속 페달 하나만 가지고 밟으면 나가고 발을 살짝 띄면 그러니까 가속 페달에서 누르는 양에 따라서 가감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좀 전에 활성화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아까 그 저전력 모드고 네. 또 이거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 메뉴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 네.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밑에 공조장치가 있습니다. 저것도 모니터. 위에는 10인치 모니터예요. 밑에는 그거보다 좀 작은 모니터가 있고요. 큰 다이얼 두 개가 저렇게 붙어 있고 쓰기가 근데 처음 다루는 사람들도 헷갈리지 않게 쓰기에는 조금 복잡해요. 몇 번 하면 손에 눈에 익긴 합니다만 어떻게 쓰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보시면 이제 밀기 당기기가 되어 있는데 밀면은 누르는 게 밀기라고 되어 있는 시트의 열선이라든지 왼쪽으로 하면 통풍, 오른쪽으로 하면 열선까지 네. 조작을 하고요. 또 당기면은 바람 표시거든요. 당기면 풍량을 풍량을 7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디스플레이는 켜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창은 공조장치 조절, 그리고 위쪽 큰 10인치 디스플레이는 인포테인먼트 아니면 드라이브 셀렉터의 세분화로 기능을 쪼개놨고 기능을 아주 정확하게 이분화해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물리 버튼 3개는 빼놨어요. 그러니까 하자드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볼륨 조절, 오디오 볼륨 조절, 네. 온오프, 그리고 시동 버튼은 요 3개만 위에다가 빼놨습니다. 물리적 버튼을 최소화함으로써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설정을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 차 시동을 걸면 바로 뜨는 화면을 뭐로 할지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온도라든지 진짜 시작 화면을 선택해 놓는 거구나. 그렇죠. 네. 시트도 있고 미디어, 뭐 전화, 미디어도 여기 뜨게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는 네. 이 위에만이 아니라 아래에서 뜨는 화면 구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실내 온도, 시트, 미디어, 전화, 마지막 사용 기능도 있네요. 없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서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친절하게. 재밌는 거는 여기 마치 내릴 수 있게끔 보면은 지금 이거는 핸즈프리 이제 블루투스로 전화 연결하는 건데 제게 전화기가 좀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통화 시간까지도 소스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전화기 블루투스 전화기 보니까 되게 저 전화 박스가 참 그러니까요. 전화 부스가 네, 전화 부스가 저렇게 돼 있네요. 이런 들판 한가운데 전화 볼 수 있는 저런 감성이 좀 있긴 있어요. 위트죠. 재밌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기어 노브, 기어 레버가 없어요. 네. 대신 DNRP라고 해서 그냥 기어 버튼이 이렇게 딱 있고요. 이것도 역순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PRND 맞아요. 돼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DNRP로 돼 있어가지고 보통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이제 특히나 아까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진 후진하면서 주차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약간 이게 손에 익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전통적인 PRND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좀 써야 네. 그때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론적으로 볼 적에는 앞을 누르면 D를 누르면 앞으로 가는 게 맞고 드라이브가 돼서 맞아요. 리버스를 누르면 뒤로 가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파킹 버튼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구분을 시킨 것 같아요. 크기도 키우고 네. 검정 무광 플라스틱으로 저렇게 P 네. 만들어 놨고요. 그 기어 노브 버튼이 있는 오른쪽으로 딱 보시면 이쪽에는 구동 주행 모드 관련 버튼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내리막 저속 장치죠? 여기 이제 드라이브 셀렉터가 있는데 버튼을 또 쪼개놨어요.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기판에 뜨는 걸 보면은 맨 아래는 다이내믹, 위는 컴포트, 에코, 색깔이 조금씩 바뀌네요. 네, 빗길, 빙판 빗길. 그리고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버튼으로 차고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시속 110km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 넘어가면 낮아지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네. 그렇게 설정이 되고
얘는 오토홀드는 없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컵홀더. 지지대가 있는데 컵홀더 크기도 다르죠? 네. 깊이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핸드폰 꽂는 장치죠. 이렇게 딱 고정이 되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뭐 그냥 핸드폰 꽂을 수 있는 데긴 한데 바닥 마감이 좀 엉성하죠. 핸드폰 꽂을 때가 되게 많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놓고 그러니까요. 여기도 놓고. 나름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는 열어보면 꽤 깊은 편이네요. 네, 얘도 그리고 아예 분리가 되죠. 네. 얘 떼내면은 뭐 사물함처럼 공간이 나오고, 여기 밴드도 하나 있어가지고 뭔가 걸리는 거 네, 할 수 있고 12V C가 잭, 또 마이크로 심카드, 또 이거는 충전을 위한 USB 포트가 2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콘솔 안쪽에 USB 포트 2개, 그리고 저쪽 센터 터널 아까 보여드렸던 네, 그쪽에 2개 하면 총 앞쪽에만 4개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USB 4개면 꽤 많죠. 많죠. 근데 사실 디스커버리 때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11개인가 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확실히 전기차답게 시동은 걸어도 아무런 소음은 없고요. 출발을 해보면 1억 3천짜리 차에 이런 스티어링 휠 컬럼이 전동식은 아니네요. 수동입니다. 수동. 네. 그리고 이 볼스터가 조절이 되긴 돼요. 에어식으로. 그래서 이쪽 당기면 이 사이드 볼스터가 바람이 찹니다. 확실히 시트 포지션은 뭐 SUV니까 좀 높긴 한데 그래도 꽤 낮게 자리 잡아서 전형적인 SUV의 그런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사이드 볼스터 조절은 운전석만 되나 보다. 요 A필러가 그리고 상당히 좀 얇아요. 그리고 또 요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인데 앞에도 요런 작은 쪽창이 뚫려 있어서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 공기저항 계수가 0.29거든요. CD가.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확실히 뭐 이게 어떤 운전자에게 체감하는 그런 공기 흐름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차가 그런 공기를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확실히 앞에서도 들어오는 소음은 상당히 좀 잘 걸러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조용해요. 네.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도 많이 줄이려고 MVH에 신경을 많이 썼고, 네네. 그리고 공기저항 개수도 확실히 낮기 때문에 바람 소리, 뭐 바람 구름 저항 소리 그런 것들도 타이어도 조용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의외로 이 차 타이어 자체가 구름저항 타이어가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도 더 좀 뭐랄까 노면에서 타이어와 마찰해서 올라오는 그런 노면 소음이 적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내내 무지막지한 토크가 순간 뿜어져 나오거든요. 강력하죠,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테슬라 모델 S라든지 아니면은 모델 X는 확실히 좀 덩치가 커서 S100D보다는 좀 덜했긴 했거든요. P100D보다. 근데 이런 헤드레스트를 지니기는 센 토크가 뿜어져 나와서 전기차가 갖고 있는 그런 펀드라이빙 스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속주행에서 느껴지는 것보단 오히려 신호 걸려가지고 정지선에 서 있을 때 추월 가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껴들 때 그때 이렇게 엑셀러레이터 밟자마자 팍 튀어나가는 그 느낌이 참 좋죠. 이거는 이러저러한 뭐 출력이 높은 낮은 전기차들을 여러 대 타봐도 전기차의 기본적인 구조적인 태생적인 장점이에요.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바퀴를 굴린다는 거. 네네. 네. 그리고 변속기, 여기 변속 버튼은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1단이에요. 네. 변속기는 따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아까도 저도 모르게 자꾸 이 시프트 패들이 있는 줄 알고 막 땡기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달리다 보면은 회생제동을 물론 약하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차의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차가 달리면서 자꾸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치 내연기관 스포츠카라든지 탈 적에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해서 좀 최대한 브레이크를 덜 쓰려고 노력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력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시스템만큼 다시 배터리를 주행간에 채우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얼마 전에 저희 보여드렸었던 소나타 하이브리드 솔라루프처럼 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충전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배터리를 다 충전하는 방법이 없죠. 현재로서는. 네.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도 좋지만 이런 실용성 적인 맞아요. 부분에서도 물론 뭐 1억 넘는 차에서 실용성을 논한다는 게 뭐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공간만 놓고 보면은 이 차는 충분히 4사람이 타고서, 아니 5사람이 타고서 편히 여행 갈 수 있는 차고요. 5사람? 네. 난 4사람. 4-5사람은 충분히 네. 패밀리 SUV, 패밀리카로 쓸만해요 정말. 네네. 네. 게다가 이 썬루프가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채광성이 좋아서 개방감이 뒷자리에 앉았을 때 이 머리 공간을 훌쩍 치고 넘게 유리가 파고들고 있어서 그냥 하늘이 그냥 이 자연을 정말 이게 열리진 않지만 훨씬 안정적이고 탁월한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주택들, 고급 아파트들 보면은 채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반지하 사는 어떤 뭐 지하층 살면은 사람한테 안 좋다고 뭐 해가 많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차는 채광성도 그렇고 실내에 쓰인 소재, 네. 소재의 조합,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어도 살펴볼 때는 굉장히 잘 조합이 돼 있어요. 아까도 뭐 인테리어 때 뭐 눈길을 내려보면 플라스틱도 눈에 띄고 이런 하이그로시 소재들도 덜어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은 참 제기어다워요. 아이페이스가 제기어에서 처음 만든 순수 전기차, 양산형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완성도도 뛰어나고 패키징도 되게 매력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실용성이 기본적으로 좋고, 그리고 SUV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크로스오버, 다양한 장르의 차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이 제기어스럽게 잘 패키징을 해서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어떤 구성이나 인테리어나 마감재들을 봐도 제규어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규어가 만든 전기차답다라고 하는 게 만족스러워요. 근데 뭐 겉모습 디자인이나 어떤 실내에서 우와 이게 전기차야 라고 하는 어떤 테슬라를 탔을 때의 어떤 그런 생경함, 그런 것들이 없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전기차지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익히 타고 있는 그런 일반 차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퍼포먼스, 파워트레인만 봐도 강력해요. 네, 400마력에 70이 넘는 토크. 이게 가속 페달을 뭐 내가 원하는 순간 가속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언제든지 분출되어 나오는 이 전기차만의 재미, 운전 재미, 그리고 진짜 이 무게중심 낮게 깔린 배터리팩, 배터리 셀이 바퀴 4개 가운데에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오뚜기 같은 코너링이나 급차선 변경이나 그런 걸 했을 때 이 차의 높이나 어떤 포지셔닝을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반칙 같은 그런 움직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 재미 또한 뛰어납니다. 이 카잼 이재림 기자랑 기어박스 저 이병진 기자랑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앞으로 좀 같이 좀 재밌는 기획 같은 걸 좀 하려고 하죠. 네, 조만간 다음번에는 저희 A5 잡혀있죠. 맞습니다. A5 2대 모두. A5 문 2짝짜리 그리고 문 4짝짜리 네. A5 쿠페와 A5 문 4짝짜리 뭐라 그러냐, 스포츠백. 스포트백. 네. A5 쿠페와 스포트백 2대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비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조만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바로 내일 촬영이라서 네, 정신없습니다. 오늘 이게 먼저 올라갈지 그게 먼저 올라갈지 몰라요. 네, 그럼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카잼과 기어박스 같이 즐거운 카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